자, 이거는 이제 윤리와 사상에서 나왔던 문제인데 한번 좀 가져와 봤습니다. 윤리와 사상과 생활과 윤리는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많죠. 자, 인간의 도덕성 발달은 정의 윤리가 놓친 배려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새롭게 조직되어야 된다. 배려하는 사람은 자신의 처지에 걸맞는 도움을 줘야 되며 배려받는 사람 또한 자신의 도움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역시 뭐 배려윤리라는 거, 배려를 강조하고 있는 배려윤리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윤리적 배려는 자연적 배려가 발휘되기 힘들 때 요청된다. 의무감에서 남을 돕는 윤리적 배려보다는 욕구와 성향에 따라 남을 돕는 자연적 배려가 도덕적으로 선호된다. 자, 여기 좀 어려운 말이 나왔죠. 자, 윤리적 배려와 자연적 배려라는 말이 나왔어요. 자, 요런 개념을 얘기했던 사람은 우리 배려윤리 할 때 길리건 주로 배웠는데 나딩스라는 사람도 있어요. 나딩스. 근데 뭐 문제 푸실 때는 뭐 나딩스랑 길리건을 구분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뭉뚱그려서 배려윤리구나 이렇게 푸셔도 큰 지장은 없습니다. 먼저 이 자연적 배려라는 말이 나왔는데 자연적 배려는 말 그대로 자연적, 우리가 약간 본능적으로 그러니까 인위적인 노력을 가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배려를 자연적 배려라고 해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대표적인 게 뭐 부모와 자식 간의 배려를 말하는 거예요. 부모, 자식. 이거는 일종의 본능이죠. 모성애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런 어떤 부모, 자식 간의 배려 이런 거는 자연적 배려예요. 자연적 배려. 근데 이 자연적 배려를 확장하면 어떻게 되냐면 뭐 예를 들면 주변 사람들, 뭐 친구들이라든가 아니면 또 우리 마을에 있는 사람들 더 나아가서는 인류 전체, 더 나아가서는 자연까지도 우리가 막 고려하고 배려해 줄 수 있겠죠. 자, 그렇게 자연적 배려를 확장해가지고 우리가 인위적인 어떤 노력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는 배려를 무슨 배려라고 한다? 그건 윤리적 배려라고 하는 겁니다. 윤리적 배려. 그래서 어떤 인류에 대한 배려라든가 더 나아가서 자연에 대한 배려를 하는 거. 이런 건 이제 윤리적 배려죠. 자, 1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배려윤리는 사람들 간의 상호 우존성과 유대감을 중시한다. 그래서 뭐 이렇게 깊게 안 봐도 그냥 바로 나오네요. 배려윤리는 사람들 간의 관계를 중시하는 거잖아요. 그럼 사람들 간의 상호 우존성, 유대감, 중시. 뭐 끝나는 거죠.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보기가 왜 틀렸는지 한번 볼게요. 2번. 배려보다는 논리적 추론을 통해 해결해야 된다. 아니죠. 오히려 배려가 더 중요한 것이고. 3번. 자연적 배려는 이성에 의해 동기가 부여됨으로써 실천된다 그러는데 자연적 배려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처럼 뭐라고요? 약간 본능적인, 자연적으로 주어진 배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성에 의해서 동기가 부여되는 것은 아니고요. 4번. 자연적 배려는 모성애와 같은 윤리적 배려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는데 자, 요거는 앞뒤가 바뀌었죠. 아까 모성애 같은 거는 일종의 자연적으로 주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모성애와 같은 이것이 자연적 배려고요. 이 자연적 배려가 먼저 있는 거고 이거를 이제 출발로 해가지고 확장을 시켜서 윤리적 배려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거꾸로가 됐어요. 그래서 윤리적 배려는 모성애 같은 자연적 배려에 근거하고 있다. 이렇게 바꿔주실 수 있고요. 5번. 정의윤리와 배려윤리는 서로 배타적이어서 양립할 수 없다 그러는데 아니요. 상호 조화가 가능하다 그랬어요. 상호 조화가 가능하다. 무슨 얘기냐면 자, 배려윤리가 어떤 기존의 윤리가 남성 성향에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라고 해서 등장했다고 해서 남성윤리 꺼져! 이러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남성윤리에서 다루지 못한 부분들을 보완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 답 고르기는 굉장히 쉬웠던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나머지 선지가 왜 틀렸는지 이런 것들은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 문제였죠.